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좀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프랙탈과 카오스로 보는 한국 역사라는 건데요.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우리 역사를 프랙탈, 그리고 카오스 이론, 이런 걸로 분석한 내용이에요. 이걸 통해서 뭐랄까,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정말 예측 못했던 그런 전환점들, 그런 것들을 좀 새롭게 이해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부분 속에 전체가 있다. 뭐 이런 프랙탈 개념이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을 만든다는 나비 효과. 이런 걸로 역사를 보면 또 어떤 게 보일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맞아요. 이 자료가 재밌는 게 역사를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그 안에 숨어있는 어떤 구조적인 반복성, 그걸 이제 자기 유사성이라고 하고요. 또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는 힘, 뭐 비선형성, 이런 거에 주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현상처럼 역사에도 어떤 패턴이랑 또 예측하기 힘든 그런 격변이 같이 있다는 그런 시각이에요. 아, 패턴과 예측 불가능성. 그럼 그 자료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왕조 흥망성쇠 패턴이던데요. 건국하고 성장했다가 전성기 맞고 또 쇠퇴하고 멸망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는 건데 이게 프랙탈 구조의 한 예시라고요. 그냥 주기가 반복되는 거 말고 어떤 면에서 이게 프랙탈적인 건가요? 뭐 계층 구조가 반복된다거나 그런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냥 큰 왕조의 주기가 반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 시스템 안에서요, 여러 단계에서 비슷한 구조가 계속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조선시대를 딱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왕이랑 신하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지방으로 가면 또 지방관이랑 백성 관계가 있고 더 작게는 마을 공동체에서 향약 같은 걸로 운영되는 방식,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가부장적인 그런 질서, 이런 것들이 다 규모는 다른데 비슷한 위계 구조가 반복되는 거예요. 아, 네, 이게 바로 규모는 달라도 본질적으로는 닮은 패턴. 이걸 프랙탈적인 자기 유사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냥 단순히 계층적이다. 이걸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아하. 그렇군요. 단순 반복이 아니라 그 구조 자체가 이렇게 축소되거나 확대되면서 계속 나타나는 거네요. 그럼 이런 예측 가능한 패턴이랑 좀 다르게 역사를 확 뒤흔들었던 그런 예측 불가능한 순간들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카오스 이론으로 설명하는 건가요? 그 나비 효과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카오스 이론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초기 조건에 대한 민감성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정말 아주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상상도 못할 큰 결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려 말에 그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이건 사실 단일 군사 행동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조선 건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왕조 교체로 이어졌단 말이죠. 이걸 보면 당시 상황이 그만큼 작은 충격에도 엄청 크게 변할 수 있는 뭐랄까 임계점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사소한 외교적인 마찰 같은 게 임진왜란이라는 그런 큰 전쟁으로 번진 것도 비슷하고요. 아, 그러니까 역사가 어떤 딱 그 임계점 같은 데 있을 때 작은 사건 하나가 방아쇠 역할을 확 해버리는 거군요. 이게 그냥 우연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시스템 자체가 좀 불안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럼 광복 후에 우리나라 분단된 과정도 약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강대국들의 결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반도 바깥의 요인이잖아요. 근데 그게 당시 한반도 내부의 여러 복잡한 상황들이랑 맞물리면서 결국 분단이라는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웠던 방향으로 확 흘러가 버린 거죠. 이런 식의 비선형적인 변화는 사실 현대사에서도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요. 현대사요. 아, 그러면 뭐 경제 발전이나 민주화 과정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를 들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거요. 정부가 주도해서 정책을 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비슷한 산업화 패턴을 만들면서 확 퍼져나갔잖아요. 이런 건 일종의 프랙탈적인 확산으로 볼 수 있고요. 동시에 처음에 세웠던 작은 정책 결정들이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압축 성장을 이뤄냈잖아요. 이런 건 또 비선형적인 결과, 그러니까 카오스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와, 그렇군요. 민주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뭐 4.19 혁명, 부마항쟁, 또 5.18 민주화 운동 같은 이런 개별적인 저항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따로따로 일어난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또 증폭되면서
결국에는 유월항쟁이라는 아주 큰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낸 거죠. 네네. 어떻게 보면 각 사건이 다음 사건의 어떤 초기 조건에 영향을 준 셈이에요. IMF 외환위기 같은 것도 정말 예상하기 어려웠던 급격한 전환점이었고요. 정말 흥미롭네요. 이게 정치나 경제뿐만 아니라 그 자료 보니까 문화 현상, 그러니까 한류까지도 이 관점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건 좀 의외였어요. 네, 한류 확산도 사실 비슷한 맥락에서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어떤 특정 컨텐츠나 아이돌 그룹 같은 작은 시작이 있잖아요. 그게 소셜미디어 같은 걸 타고 정말 예측 불가능한 속도랑 규모로 전 세계로 확 퍼져나가는 양상. 이걸 문화적 나비 효과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유사성을 가진 어떤 문화 요소의 프랙탈적 확산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아, 물론 문화현상이라는 게 훨씬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긴 하지만요. 이런 관점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파급력을 설명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라든가 아니면 이순신 장군의 해전 승리 같은 거요. 이런 개인적인 어떤 결단이나 행동이 후대에 미친 그 어마어마한 비선형적인 영향력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역사가 그냥 딱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뒤죽박죽 혼돈 상태도 아닌 것 같네요. 뭔가 안정적인 구조가 있는데 그 속에서도 언제든 예기치 못한 변화가 확 일어날 수 있는 되게 복잡하면서도 살아있는 시스템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이 프랙탈과 카오스라는 렌즈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역사 안에 내재된 어떤 질서, 패턴 이런 것과 동시에 예측 불가능성,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게 해주는 거죠. 이게 과거를 이해하는 방식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좀 중요한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어떤 힌트일까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패턴을 잘 읽어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동시에 아주 작은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그 파급력에도 항상 주목해야 한다. 이런 거죠.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자료 말미에 보면 빅데이터나 AI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역사 속의 프랙털 패턴이나 카오스적인 전환점을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정말 기술의 힘으로 우리 눈으로는 미처 보지 못했던 역사 속에 숨겨진 연결고리라던가 아니면 어떤 결정적인 임계점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의 역사 이해가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